혹시 요즘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2시, 3시쯤에 눈이 떠져서 시계를 보고 다시 자야지 하다가도 머리가 말똥해져서 그대로 새벽을 맞이하신 적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하며 그냥 넘기기엔 이 새벽각성은 단순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속에 실제로 부담을 주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잠을 깊게 잘 때 뇌에서는 청소가 일어납니다. 뇌 안의 미세한 통로, 글림프 시스템이 활발해져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같은 단백질 씻어내는데 밤중에 자주 깨면 깊은 잠, 서파 수면이 끊겨 이 청소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노폐물이 덜 비워지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기억이 더 깜빡거리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수면 분절과 기억력 저하의 연관성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거듭 관찰되어 왔고 장기간 이어지면 치매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또 하나의 문제는 몸의 염증 신호입니다. 잠이 자주 끊기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해서 염증 관련 물질 IL-6, CRP가 오를 수 있습니다. 염증 신호가 높아지면 통증이 예민해지고 관절이나 근육이 더 쉽게 뻣뻣해지며 다음날 피로가 오래갑니다. 특히 며칠만 수면 상태가 나빠져도 이런 염증 수치들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고 노년층에서도 수면 교란과 염증 반응이 맞물린다는 근거가 쌓여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정상이라면 밤에는 혈압이 낮아지는 야간 디핀이 나타나야 심장이 쉬어갑니다. 그런데 잠이 자주 깨고 수면이 얕아지면 이 디핀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밤에 혈압이 오르는 패턴이 늘어납니다. 이런 밤 혈압 이상과 변동성 증가는 심장, 뇌혈관 질환의 위험과 관련이 있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도 흔들립니다. 새벽에 번번이 깨면 미세한 각성 때마다 교감신경이 솟구치고 작은 깜짝 각성이 반복됨 심박 변동성 HRV가 나빠지면서 몸이 경계 모드로 남습니다. 그래서 누워있어도 몸은 쉬지 못하고 다음날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죠. 이런 자율신경 불균형은 불면 자체를 더 고착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사 건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면이 짧거나 조각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경계에 있는 분일수록 이 영향이 눈에 띄고 하룻밤만 부족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측정될 정도로 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 각성이 잦은 다음날 달거나 짠 음식이 더 당기고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일도 흔해집니다. 뇌의 미세혈관까지 고려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이 자주 깨지는 분절수면 자체가 뇌혈관의 세포 수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신호도 관찰되었습니다. 즉, 자주 깨는 밤이 이어지면 단지 피곤한 수준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밤중에 자주 깨는 습관은 기억 정리 시간을 빼앗고 기억력 주의력 저하, 염증과 자율신경 불균형을 키워 통증과 피로를 악화시키며 야간 혈압 패턴을 흐트러뜨려 심뇌혈관 위험을 높이고 혈당 조절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건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 오늘 알려드릴 잠이 잘 오는 생활 습관과 5분 루틴으로 깊고 끊기지 않는 잠을 되찾는 것이 뇌와 몸을 동시에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고 몸이 스스로 잠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5분 숙면 루틴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을 감는 방법이 아니라 뇌가 이제 잠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되찾게 하는 과정이에요. 복잡한 운동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5가지 순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빛을 줄이는 조도 리셋. 우리 뇌는 밝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불빛이 조금이라도 강하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죠. 그래서 잠들기 30분 전 방 조명을 50%만 줄이세요. 스탠드 불빛은 천장이 아닌 벽 쪽으로 비추고 TV나 스마트폰은 화면 밝기 1단계 또는 야간 모드로 바꿔주세요.
이 조도 리셋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2배 이상 늘어나며 졸음 신호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빛을 줄이는 순간부터 숙면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체온을 떨어뜨리는 온도 루틴. 이건 의외로 많은 분이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따뜻해야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살짝 식을 때 잠이 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5분만 손이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주세요. 그럼 혈관이 확장되었다가 몸이 이열을 내보내면서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며 졸음이 찾아옵니다. 이건 몸이 이제 쉴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생리적 신호예요. 만약 발이 차다면 양말을 신는 대신 수건으로 감싸서 따뜻한 시작. 서서히 식기의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호흡으로 뇌를 진정시키는 6초 숨 루틴. 누워서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는 몸 안의 긴장이 스르르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심박을 낮추고 뇌파를 안정시키는 과학적 방법이에요. 단 1분만 해도 맥박이 줄고 손끝 온도가 올라가며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혹시라도 생각이 많아지신다면 숨 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괜찮아, 오늘은 충분해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그 한마디가 뇌의 각성 신호를 끊어줍니다. 네 번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근육 이완 루틴. 무릎, 허리, 어깨 통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땐 누운 상태에서 힘주기, 풀기 운동을 순서대로 해보세요. 발끝을 5초간 세게 당겼다가 풀고, 허벅지에 힘을 줬다가 풀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고. 이렇게 발끝에서 어깨까지 올라오면 몸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건 근육의 알파파 이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 때문에 자꾸 깬다면 이 루틴으로 몸의 경직을 먼저 풀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뇌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감각 루틴. 이건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실천이 가능하고 효과도 큰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 듣고 있는 소리와 느끼는 감촉을 천천히 인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불이 닿는 느낌, 공기 소리, 내 호흡의 리듬. 이런 단순한 감각에 집중하면 뇌의 베타파, 각성파가 줄고 알파파, 휴식파가 증가합니다. 결국 뇌가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 숙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5가지 루틴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의 상태에 맞춰 2-3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순서로 하는 겁니다. 몸은 반복된 패턴을 기억하고 점점 더 빨리 잠드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즉, 루틴이 쌓이면 수면제가 필요 없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루 루틴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숙면은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준비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10분 이상 쬐면 뇌의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이때 나온 멜라토닌은 14시간 후 다시 잠들 시간에 자연스럽게 분비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햇빛이 오늘 밤의 숙면을 결정합니다. 이 5가지 루틴은 몸이 스스로 잠을 기억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어려운 운동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꾸준함이 약보다 강합니다. 불면이 오래된 분일수록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스스로 조용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루틴과 궁합이 좋은 습관 5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첫째, 저녁 카페인 금지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홍차, 초콜릿, 심지어 바카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 가벼운 산책입니다. 걷기로 체온을 살짝 높이면 이후 떨어질 때 숙면 유도가 더 강해집니다. 셋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섭취입니다. 바나나, 우유, 호두에는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넷째, 수면 전 10분 명상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뇌의 베타파가 줄고 알파파가 늘어나면서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기상 시각입니다. 자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도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생체 시계가 고정됩니다. 반대로 숙면을 방해하는 나쁜 궁합 습관들도 있습니다. 첫째, 잠자리에서 TV나 스마트폰 보기. 화면의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둘째, 늦은 저녁 식사. 위장이 밤새 일하면 뇌가 아직 활동 중이라고 착각합니다. 셋째, 과한 알코올 섭취. 처음엔 잠이 빨리 드는 것 같지만 새벽에 깨는 주요 원인입니다. 넷째, 불규칙한 낮잠 습관. 오후 늦게 낮잠을 자면 밤 수면 리듬이 무너집니다. 다섯째, 어두운 방이 불편해 켜놓는 조명. 잠불 하나라도 뇌는 낮이라고 인식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숙면 루틴을 조금 변형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새벽에 각성이 생길 수 있으니 잠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우유 한 잔 정도로 혈당을 안정시키세요. 수면제에 의존 중이신 분이라면 이 루틴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약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니어 건강 나침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건강한 리듬을 되찾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단지 그 리듬을 되찾아주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침대에 앉아서 10번 깊게 호흡하세요. 그 자체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듭니다. 잠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는 숙면을 위한 준비를 생활 속에서 만들어 보세요. 밤중 각성 한번 줄이는 것만으로도 낮의 기억력과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류를 살리는 아침 루틴으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충분한 숙면이 곧 뇌 건강의 시작입니다.